오늘은 제가 BMW 320D M 패키지 한 1년 반 정도 샀는데 장단점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제가 구매할 때 얼마에 샀는지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저는 320D를 살 때 일단은 한 100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았고 2018년형으로 그래서 5600만원인데 할인해서 460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게 당시 이제 신형 풀체인지가 있어서 할인이 좀 크게 됐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벤츠도 시승을 했었고 BMW 시승을 하고 했는데 BM을 한 이유는 할인 때문이죠. 할인 1000만원 할인이 없었으면 아마 외제차를 못 사지 않았을까. 원래 제 처음에 타던 차는 아반떼였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지금이 아니면 이제 외제차를 못 탈 것 같아서 급하게 좀 바꾸느라고 집에서 좀 혼나기도 했는데 사실 후회는 없습니다. 그래서 장단점을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, 첫 번째는 연비가 정말 괜찮아요. 연비가 지금 찍히는 걸 봤을 때는 평균 15km가 찍히고 고속도로 운행 시에는 21에서 거의 22까지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에코 프로 모드로 놓고 달리면은 그 정도 나오고, 연비가 좋은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밟는 대로 나가요. 모드가 총 3가지인데 에코 프로랑 컴포트,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. 그래서 스포츠 놓고 달리면은 확실히 느낌이 너무너무 다릅니다. 기존에 타던 그 아반떼 MD는 모드가 있어도 모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스포츠인지 에코인지 잘 몰랐는데 이 차는 확실하게 스포츠면 스포츠답게, 에코 프로면 에코 프로답게 진짜 잘 나갑니다. 그리고 저는 사실 큰 차를 선호하진 않아요. 좀 작고 아담하고 이제 좀 기민하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그런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5 시리즈보다는 3 시리즈가 저한테는 더 잘 맞는 것 같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습니다. 연비가 괜찮다 보니까 사실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. 거의 10,000원 넣으면은 100km를 갈 수 있습니다. 요즘 기준으로. 그래서 10,000원 넣으면은 100km. 원래는 출퇴근을 했는데 요즘엔 출퇴근은 하지 않지만 한 달에 기름값이 거의 10만원이 들지 않으니까 거의 한 7만원 넣으면은 다 가득 차거든요. 그래서 기름값 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들지 않고, 그리고 이게 디젤이라고 해서 소음이 좀 클 것 같은데 처음에 운행할 때는 좀 소음이 없진 않아요, 뭐 휘발유 차에 비해서. 근데 운행하다 보면은 뭐 정숙성이라든지 이게 뭐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, 가끔 이제 와이프한테도 물어보면은 뭐 이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했을 때는 거의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저는 가솔린 차를 타다가 이제 디젤로 옮겼지만 전혀 뭐 소음이나 떨림 이런 걸로 불편하게 느낀 적은 없고, 물론 이제 다른 자동차를 타본 적은 없어서 다른 디젤 차를 BMW 320D를 탈 때는 전혀 그런 불편함도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디젤 차를 고민하는 분들은 사실 뭐 환경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유지비 때문이 가장 크죠. 유지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. 그래서 뭐 가격적인 거나 그 다음에 운행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라든지 그다음에 유지비 이런 거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고, 몇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뒷 공간이 되게 좁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,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. 아무래도 이제 이 차가 딱 2명이 타기에는 적절한 차인데 그런 패밀리카로서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들어서 차에 잡소리가 좀 나요. 막 이게 운전석 쪽에 막 달달달달달 이런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해가지고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데,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 뭐 차야 이제 오래 타면 다 그렇지만 약간의 잡소리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. 공간적인 거나 그 외적인 거에 있어서는 딱히 뭐 단점은 저는 잘 느끼지 못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기 때문에, 이거 진짜 단점, 320D를 가지고 발렛을 절대 주차 타워에 맡기면 안 돼요. 차를 뽑고 나서 얼마 만이었지? 한 달인가? 한 달 만에 주차 타워에다가 주차를 맡겼는데, 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에다가 트렁크에 주차 타워에서 차를 뺐는데 트렁크에 기스가 완전 난 거예요. 이게 막 엄청 크게 나거나 그게 아닌데 하얗게 이렇게 기스가 난 거죠. 이게 뭐야 해가지고 제가 블랙박스를 막 뒤져서 봤는데, 발렛을 할 때 키를 차에다 놓고 발렛을 하면은 이 뒤에 이제 발로
탁 건들면 이렇게 센서가 돼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주차터에서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. 정말 운이 좋아서 기스 만났지, 아니었으면 트렁크가 그냥 아작나거든요. 와, 정말 저는 그 이후로 주차타워 발렛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. 이거는 제가 다른 커뮤니티도 찾아보니까 다 조심해야 된대요.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.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. 보통 가솔린 차 탈 때는 5,000km 정도에 갈았는데, 이게 뭐 경유차는 1만 km에 간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가이드대로는 1만 km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. 사설에서 미리 갈아서 하는 게 차에 더 좋다. 그래서 제가 1만 됐을 때 아직 BSI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사설로 갈았어요. 근데 갈면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는데,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거기서 이걸 5리터를 넣어야 되는데 엔진오일을 6리터를 잘못 넣은 거예요. 일단 거기 업체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, 두 번째는 하면서 사설 업체에서 이거를 아예 세팅값을 초기화 시켜가지고 BSI를 하려면은 원래 제 계산상은 좀 몇 킬로만 더 타서 바꿔야지 하는데 아예 그냥 다시, 그래가지고 0부터 돼가지고 한 더 1년 정도 더 타고 나서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예 정말 차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엄청나게 꼼꼼하게 관리를 할 게 아니면은 저는 그냥 가이드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, 1만 킬로마다 가는 게 정말 괜찮은지 서비스 센터 직원한테도 전화로도 물어봤는데 뭐 크게 문제 안 된다고 하거든요. 뭐 문제 되면 그 서비스 센터에다가 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, 절대로 그냥 중간에 막 꼭 큰 이유가 아니면은 굳이 이 엔진오일을 억지로 먼저 갈지 않아도 될 것 같고, 그냥 이 차에 있는 어떤 알림, BSI 알림이 되면 그때 가는 걸 그때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정말 고민이 딱 그 엔진오일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많이 찾아봤는데,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냥 딱 가이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게 가장 마음 편하고 가장 차에도 안전한 것 같아요. 괜히 또 사설에다 맡겨서 좋은 추억이 거의 없어요. 좋은 기억도 없고, 돈은 돈대로 쓰고, 거기서 이제 자동차 여러 대를 다른 종류를 다 하다 보니까 BMW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엉뚱 깽뚱하게 막 수리해놓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초반에 너무 이렇게 열이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대로 된 사설 업체가 있으면은 거기가 좋지만, 그게 아니면은 네, 저는 딱 그냥 BMW 센터만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M 패키지 추천을 합니다. M 패키지를 해야 핸들도 좀 더 이렇게 날렵하고 멋있고, 좀 이따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,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뭐 M 마크가 이제 있는 게, 처음에는 굳이 이거 M 패키지를 해야 되나 했는데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. M 패키지는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비용이 좀 있더라도 나중에 그 사설로 타 맡기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계기판은 아날로그식이어서 뭐 디지털은 아닌데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,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는 것처럼 네, 저것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도 화질이 괜찮아서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도 없고, BMW 이 맵이 가장 외제차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뭐 안 쓰고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카카오맵이나 티맵 같은 걸 쓰고 있고, 공조장치나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, 사실 이게 뭐 디자인이 안 바뀐 지 꽤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그거는 저한테 크게 불편한 점은 없고, 이제 이 핸들 M 패키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핸들이 가장 좀 디자인이 막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핸들 때문에 M 패키지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옆에 이제 M자가 저기 붙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휠도 18인치일 텐데 여기 보면은 네, M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장점과 단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, 좀 더 궁금하거나 이 차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제가 운행하면서 느꼈던 점, 사실 장거리도 많이 타보고, 저가 집이 전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장거리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. 장거리도 타고 와이프랑 1년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데일리로 타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데일리 차로 적합한지 장거리도 적합한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.